네, 증시 플러스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지금 보니까 중국이 돈 세탁 방지법을 더욱 강화할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돈 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공개를 하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는 대량 현금 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주어놨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비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에게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비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량으로 현금을 거래할 만한 예를 들어 귀금속 거래 네. 내지는 부동산 개발, 회계법인 이런 것들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블룸버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나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경제,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를 차단하겠다, 현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현재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CBDC, 그러니까 그렇죠. 법정 디지털 화폐, 법정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도입이 되면 모든 자금 흐름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지하경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하경제라고 해서 다 범죄랑 연루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경제 그러면 우리가 뭐 범죄와 연루된 게 마약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세금에 포착이 되지 않는 거래들. 이걸 갖다가 지하경제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현금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집에서 가정부를 불러서 일을 하고 현찰로 준다든지 하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지하경제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대쯤 해서는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한 30%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용카드 거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경제 규모가 뭐 보는 기관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11% 정도로 줄어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 내지 7%.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지하경제라면 지하경제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하경제 맞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현금 거래와 전체 GDP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면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11% 정도로 떨어진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근에 다시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5만 원권 발행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네. 5만 원권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롱 속에 그대로 묻어둔 5만 원권도 있겠지만은 네. 무언가 거래를 하면서 1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1억 원어치 5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지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지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카드 안 받고 현찰로 계산하면서 뭐 20% 할인해 준다든지 네.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 경제인데 글쎄요, 지하 경제를 다 없애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하 경제는 적을수록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완전히 다 없앤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중국의 돈 세탁 방지법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소식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터키의 리라화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때 네. 미국 목사를 갖다가 투옥을 하면서 미국 간의 갈등이 미국하고 터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관세 갈등 뭐 이런 것까지 번지면서 네. 리라화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자국 화폐가 폭락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화폐 가치를 갖다 지켜주는 게 올바른 네. 일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려라 이런 네네. 입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제 또 국영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중앙은행 총재하고 통화를 했는데 7월과 8월 사이에 금리를 인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리라화가 다시 폭락을 해가지고 1달러에 8.8리라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가치는 떨어진 거죠. 가치가 네. 떨어졌다가 8.6리라 정도의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리라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뭐 1달러에 1점 몇 리라 하던 때도 있었지만은 네. 보면 대략 한 2, 3리라 정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또 내키는 대로 막 해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2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4명이 네, 해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4명을 바꿨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리라화가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그 당시에 중앙은행 총재가 채틴 카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금리를 갖다가 24%까지 올립니다. 네. 그랬더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임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고 난 뒤에 우이살이라는 후임 총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금리를 갖다가 24%에서 10.25%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리라화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가치가 한 30% 떨어지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이 사람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6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리라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지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아발 총재라는 사람인데 기준금리를 갖다가 10.25%에서 19%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지난 3월에 다시 해임을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금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하고 내가 통화를 해서 금리를 갖다가 내리도록 하게 했다. 이러니까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리라가 왜 폭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앞서서 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밈주식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요. 대표적인 밈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AMC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좀 더 네,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짜 팝콘을 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민 주식 대표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126%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그랬다가 종가에는 95.22% 오른 걸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연초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2,8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저께 얘기할 때 뭐 열 몇 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더블이 돼버리면서 맞아요. 2,850%가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 AMC 쪽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스페셜 오프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 뭔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AMC 인베스트 이 커넥트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개인 투자가들을 모셔서 공짜 팝콘, 공짜 또는 할인 티켓 내지는 특별 상여관, 네. 상영관, 네. 뭐 또 CEO의 대화 네. 이런 걸 주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가를 우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멋진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매수 하나 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주식을 갖고 있는 뭐 CEO라든지 임직원들 굉장히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임원들은 많이 팔았다 그럽니다. 3월 달에 많이 팔았는데 네. 여기 CEO가 누군가 하면 에런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에런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한 주도 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800만 달러어치 갖고 있었는데 이게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서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에런 CEO가 최근에 그 고릴라 관련된 단체에다가 1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왜 고릴라냐? 네. 레딧에 있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 앨런 CEO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실버백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고릴라의 일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개인 투자가들, 특히 네.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개인 투자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펀이 네, 펀이 있어야 되고, 되네요. 있어야 되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네. 호감을 느낀다. 아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